속보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MLS 원정 경기 중계 화면에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노골적인 태클,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힌 비명소리, 중계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이 교체를 권유했는데도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더 뛰겠습니다. 그날 경기장 관중석에는 아무도 몰랐던 특별한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약속이 야유로 가득 찬 텍사스 전체를 침묵으로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휴스턴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경기장 밖에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봄이라 해도 텍사스의 밤바람은 차가웠고 경기장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잔디 위로 기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라운드를 천천히 걸으며 몸을 푸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미국 리그로 넘어왔다는 사실이 일부 팬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 홈팬들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유니폼 등번호를 향해 쏟아지는 야유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발로 보여주는 것.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대답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리자 분위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상대팀 수비수 카를로스는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습니다.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팔꿈치를 밀어넣고 발을 걸었습니다. 심판 시야가 닿지 않는 순간을 노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흔들기 위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홈팀을 응원하는 마음이 앞섰겠지만 경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축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을. 손흥민은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밀릴 때마다 중심을 잡았습니다. 도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일부 관중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유가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잡으려던 손흥민의 왼발 아래로 카를로스의 발이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허공을 향해 달리던 발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왼쪽 아킬레스건을 향해 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반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경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발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일어나려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시청자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경기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야유조차 멎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발목을 만지는 순간 손흥민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의료진끼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목 주변이 빠르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위의 타박상. 최악의 경우 단순 타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아킬레스건이면 선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손흥민에게 말했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중석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북쪽 코너 작은 구역.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을 그 자리를 향해 손흥민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관중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날 경기장에 오기 위해 어떤 사연을 품고 있었는지. 손흥민은 의료진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절뚝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중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시 뛰겠다는 건가요? 저 발목 상태로? 손흥민이 심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를 계속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유하던 이들도 응원하던 이들도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냐는 표정. 저 부상을 참고 다시 뛰겠다는 게 사실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일어났는지, 그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난 뒤 텍사스의 야유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부상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텍사스의 밤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꾸게 된다는 것을. 경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휴스턴 경기장 북쪽 코너 구역에 조용히 들어서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섞인 아이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 나이는 6살부터 12살 사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마다 작은 손에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낯선 경기장을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뒤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한지 지나치던 경기장 직원도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계 입양아들이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날 자리를 마련한 것은 휴스턴 한인회였습니다. 손흥민이 LAFC 소속으로 휴스턴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회 쪽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인 선수의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뿌리는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그 부탁을 손흥민 측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장 통로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선수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이들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유니폼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전 몸을 풀다가 이 자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직접, 아무 예고도 없이.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이들 앞에 서서 먼저 웃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그냥 형이 동생 보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꼭 보여드리겠다고. 경기 끝나고 나오면 사인도 해드리겠다고. 한 명도 빠짐없이. 기다려달라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몇몇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한 아이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약속이라고. 그 한마디가 아이들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간 손흥민의 발목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순수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라운드 위에서는 한 선수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그 순간 손흥민이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있던 그 북쪽 코너.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경기장의 열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팽팽했고 양팀 모두 한 골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은 다시 뜨거워졌고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공을 잡으려던 찰나 카를로스의 발이 허공이 아닌 땅을 향해 내려꽂혔습니다. 축구와 밑창이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판의 시선이 반대편을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비명이 경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발목을 감싸 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화면을 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 고통은 진짜라는 것을, 평소 거친 태클에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선수가 두 손으로 발목을 움켜쥔 채 그라운드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쏟아지던 야유도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벤치에서도 중계 부스에서도 그 정적 속에서 의료진이 가방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발목을 살피는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의료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킬레스건 주변이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타박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대 손상, 그보다 더 나쁜 경우 파열. 의료진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중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위입니다. 이 부위 부상은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까까지 야유를 보내던 이들조차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홈팀과 원정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손흥민에게 말했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계속 뛰는 건 위험합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발목에 손을 얹어 직접 눌러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북쪽 코너. 그 작고 조용한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구석 자리를 향해 손흥민의 시선이 또렷하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겼습니다.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이 말렸습니다. 벤치에서도 감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그라운드 위에 섰습니다. 절뚝였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중계진이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뛰겠다는 겁니까? 손흥민은 심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를 계속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야유하던 이들도 응원하던 이들도 그라운드 위에 선 선수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지금 이 고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경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손흥민은 절뚝이며 터널을 향해 걸었습니다.
벤치 쪽에서 코치 스태프 2명이 달려와 양쪽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손짓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손흥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쪽 발목에서 오는 통증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커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전반전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았지만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 끝에 앉아 스스로 왼쪽 양말을 천천히 벗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복숭아뼈 아래쪽 아킬레스건 주변이 이미 불그스름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같은 선수이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료진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발목을 살피던 의료진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 출전은 어렵다고. 지금 무리하면 회복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최악의 경우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흥민, 위험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감독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수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커룸 안의 다른 선수들도 조용히 같은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교체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꺼낸 것은 얼음팩이었습니다. 응급용으로 준비된 작은 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부어오른 발목에 잠깐 대었다가 천천히 양말 안쪽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얼음팩을 양말 속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직접 감싸도록. 움직이는 동안 통증을 조금이나마 마비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쓸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절박한 방법이었습니다. 라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도 감독도 동료 선수들도. 그 침묵 속에서 코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흥민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정도 부상이면 누구라도 빠졌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얼음팩을 양말 속에 넣어가며 다시 뛰려 하는 걸까요? 손흥민이 양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부연도 없었습니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4글자가 라커룸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감독이 잠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치도 의료진도 동료들도 아무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반대를 조용히 거뒀습니다. 후반전 시작 휘슬을 기다리는 동안 손흥민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의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잠시 무뎌지는 그 감각에 의지해 그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손흥민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이 저렸습니다. 얼음팩 덕분에 감각이 조금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걸음은 여전히 불균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라운드를 향해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그라운드에 발을 디디는 순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아까 쓰러졌던 그 선수가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야유하던 이들도 응원하던 이들도 기자석에 앉아있던 이들도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선수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 경기장에 있는 수만 명 중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관중석 북쪽 코너 그 조용한 자리에서 작은 손을 꼭 쥐고 기다리는 아이들만 빼고는, 그리고 그 아이들조차 자신들이 이 남자를 다시 그라운드로 불러낸 이유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반전과는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팽팽했고 양팀 모두 한 골을 더 넣기 위해 전선을 높였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태클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 선수만이 유독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 확연히 느려진 걸음, 방향을 바꿀 때마다 미세하게 기우는 몸의 균형. 경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선수는 지금 통증을 참으며 뛰고 있다는 것을. 중계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목 상태가 걱정됩니다. 저 상태로 후반전을 소화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관중석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아까까지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다른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수 괜찮은 거냐고. 왜 교체를 안 하는 거냐고.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진심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팀 선수라 해도 손흥민은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 뛰었습니다. 공이 오면 받았습니다. 압박이 들어오면 버텼습니다. 수비수가 따라붙으면 몸을 낮춰 공을 지켰습니다. 전반전처럼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속도가 줄었어도 위치 선정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어도 공을 잡는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새긴 것들은 발목 하나가 아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들어 15분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의 발목은 얼음팩이 녹으면서 점점 다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마비되었던 통증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아킬레스건 부위에서 찌릿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벤치에서는 감독이 교체 카드를 손에 쥔 채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신호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선뜻 카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모습을 함부로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반 25분, 팀 동료가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려다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너무 느려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흥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팀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소모하고 팀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잠깐 멈춰서서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말 속 얼음팩은 이미 다 녹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각은 사라지고 이제는 묵직하고 뜨거운 통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체가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팀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시선이 또다시 관중석 북쪽 코너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들이 난간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 경기 시작 전에 자신에게 묻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손흥민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팀 동료가 드리블로 수비 2명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읽은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절뚝이면서도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수비수가 따라오기 전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료의 패스가 흘러왔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이 공에 닿았습니다. 슈팅이었습니다. 수비 2명이 몸을 날렸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이미 골망 안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골. 경기장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한 장면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며 얼음팩을 양말 속에 넣은 채 이를 악물고 뛰던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확인하듯 경기장 전체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홈팬들도 원정 팬들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절뚝이며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관중석 북쪽 코너에서는 작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손바닥이 빨개질 때까지.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라커룸에서 혼자 발목을 감싸 쥐고 앉아있게 될 그 시간이,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가 이겼습니다. 스코어보드에 숫자가 떴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껴안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벤치에서 코치 스태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원정팀 벤치 쪽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은 혼자 조용히 그라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는지는 가까이에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실리는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른발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손흥민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왼쪽 발목에서 묵직한 통증이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동료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흥민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터널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기장 조명 아래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양말을 벗기는 순간 여러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 훨씬 더. 얼음팩을 두른 채로 후반전 내내 뛰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킬레스건 주변의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색깔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자 손흥민이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을 참는 행동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의료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정밀 검사 받아봐야 해요. 이 상태로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경호팀 책임자가 다가와 덧붙였습니다. 차 바로 대기시키겠습니다. 뒷문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뒷문. 경기장 뒤편에 마련된 통로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팬들의 시선을 피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아무도 손흥민을 탓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커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감독도 코치도 동료들도 당연히 뒷문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경호팀 책임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더 낮고 더 또렷한 목소리로 경호팀 책임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문에는 이미 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에 흥분한 관중들,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 취재진까지.
그 속으로 이 발목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손 선수 발목 상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경호팀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커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손흥민의 눈빛이 반박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타협이나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한참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발목 임시로 테이핑 해줘. 의료진이 말없이 테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과정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테이핑이 끝나자 손흥민은 천천히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목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면서도 똑바로 등을 펴고 경호팀이 양쪽에 섰습니다. 감독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손흥민은 알았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복도를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 그곳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날 밤 텍사스 전체를 다른 이야기로 바꾸게 됩니다. 과연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기장 정문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팬들이 어느새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 그냥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 저마다의 이유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취재진 카메라도 몇 대 보였습니다. 경호팀이 간격을 유지하며 동선을 잡았습니다. 봄밤의 텍사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경기장 외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 한쪽 구석에 조금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 경기 내내 북쪽 코너에서 손을 꼭 쥐고 응원하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 틈에 끼어 까치발을 들고 서서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연신 어깨를 두드려줬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작은 아이들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흥민 선수 진짜 나올까요? 할머니가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와. 약속했잖아.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어른들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나온다고. 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옆에 서 있던 어른들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조금씩 물러서며 공간이 생겼습니다. 경호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음이 달랐습니다. 경기 전 활기차게 그라운드를 누비던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몸이 기울었습니다. 완전히 절뚝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손흥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발목이. 그 말이 주변으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손흥민의 걸음을 봤습니다. 그제야 알아챈 이들이 하나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호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하나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높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아이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손흥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손흥민이 아이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절뚝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이 옆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그 걸음을 보면서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그 활기찬 함성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른들처럼. 손흥민이 가까이 오자 제일 작은 아이가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고 경기 내내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발목에 무게가 실리는 자세였습니다.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손흥민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한 명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물어보며 직접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급하게 서명만 휘갈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마다 잠깐씩 눈을 맞추고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잘 봤느냐고. 재미있었느냐고. 다음에 또 보러 오라고. 그 말들이 짧았지만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하나씩 커졌습니다. 몇몇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 아이는 사인을 받고 나서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마지막 아이에게 사인을 마친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아까 경기장 안을 가득 채운 어떤 함성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손에 든 기자였습니다. 휴스턴 지역 신문사 소속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취재하러 나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 찍었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다음 날 아침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향했던 미국 언론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인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받은 수첩과 유니폼 조각, 작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몇몇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정문 앞에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그 작은 무리 주변에만 유독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경호팀이 슬쩍 손흥민 쪽을 봤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눈짓이었습니다. 손흥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흥민 앞에 서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아픈 발로 너무 고생했네. 그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을지,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그리고 경기 중에 손흥민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밤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발목이 아프다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다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라고요. 경기장 앞 소음이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말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백 번 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말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느꼈을 겁니다. 어른들이 왜 우는지, 이 순간이 왜 특별한지, 아이들은 말없이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기자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는 원래 경기 결과와 손흥민의 골 장면을 취재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스포츠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기자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동료에게 다시 한번 눈짓을 보냈습니다. 계속 찍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손흥민이 할머니의 손을 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호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이동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돌렸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모두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커요. 딱 그 말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은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손흥민이 돌아섰습니다. 경호팀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절뚝임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중들이 양쪽으로 길을 내줬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까 환호성을 지르던 이들도 취재진도 그냥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자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미 기사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이 무엇인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한 편이 손흥민을 바라보는 미국 전체의 시선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놓게 됩니다. 도대체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휴스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간밤에 차가운 바람이 거치고 텍사스 특유의 넓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이미 전날의 흥분이 가라앉아 조용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다니고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미국 전역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 지역 신문사 소속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전날 밤 경기장 정문 앞에서 목격한 장면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실력보다 더 위대한 것 부상 중에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선수. 처음에는 지역 신문 온라인판에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올라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휴스턴 지역 팬들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러다 텍사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 동부 해안까지 닿았습니다. 기사와 함께 퍼진 것은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카메라 동료가 찍은 영상이 함께였습니다.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손흥민.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히는 손흥민.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손흥민. 그 장면들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보다 멈춘 사람. 아침 식사를 하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옆 사람에게 화면을 내미는 사람. 영상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발목 상태로 왜 정문으로 나왔는지, 왜 병원을 밀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을 비난하는 기사를 냈던 미국 매체. 몇 곳이 같은 날 오전에 기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 손흥민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두고 과장된 몸짓이라고 썼던 곳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매체는 기사 제목을 아예 바꿨습니다. 전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MLS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수정된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 그 제목 변화 하나가 또 다른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두 제목을 나란히 놓고 캡처해서 퍼뜨렸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 선수 욕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발목이 저 상태인 걸 알고도 연기라고 했던 거잖아. 이런 선수한테 야유를 보냈다는 게 부끄럽다. 미국 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선수 한 명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실력이 아니라 인성으로, 그리고 그 인성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안에 짧게 인용된 손흥민의 말이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라고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그 문장이 영어로 번역되어 소셜미디어에서 따로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 문장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스포츠 뉴스가 아니다. 이건 가르침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경기 하이라이트 대신 경기장 정문 앞의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텍사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라운드 위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손흥민의 이름이 미국 전역의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축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경기장에서 야유를 보냈던 텍사스 팬들 중 일부가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경기장에 있었는데 야유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발목 상태인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글들도 퍼졌습니다. 반성의 목소리가 퍼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이 진짜처럼 느껴진 것은 손흥민이 먼저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셜미디어의 댓글창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야유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목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텍사스의 야유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들은 손흥민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의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손흥민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휴스턴 시내 한 병원의 응급처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에 앉아 발목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정밀 촉진. 의료진이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손흥민은 그 과정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실 밖에서는 팀 의료진과 코치 한 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킬레스건 부분 손상. 완전 파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 훈련을 중단하고 집중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귀까지 짧아도 수주 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후반전을 뛴 것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무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손흥민이 결과지를 받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옆에 있던 통역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검사 결과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들어갔을까요? 의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통역이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선생님이 한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다고요. 그 발목으로. 손흥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바깥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 정문 앞의 영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스포츠 채널뿐 아니라 일반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한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손흥민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글이 달렸습니다. 어서 낫기를 바란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한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아버지 손흥정 씨가 늘 강조했던 것들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실력만 키운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운 것이라고. 그 말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정상에 오른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야유를 보낼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부상 중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텍사스에서 보여준 것은 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절뚝이면서도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은 것. 병원보다 정문을 먼저 선택한 것.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 것.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준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텍사스라는 낯선 땅에서 야유 대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 한국에서 온 한 선수가 텍사스를 침묵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야유가 침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유가 경의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손흥민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박이 아니라 증명으로. 그리고 그 증명의 바탕에는 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오면서 이 말을 몸으로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줬더니 결국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 경험. 그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손흥민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 특유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 그 안에 이미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상 중에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손흥민 선수.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시 그라운드 위를 힘차게 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꼭 전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